안녕하세요. 진아이스입니다. 최근 제 영상 부동산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 영상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 영상 댓글에 집 매도하는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요런 댓글이 있었어요. 요거 읽자마자 요건 답변 드려야 되겠다. 요 마음이 바로 들었어요. 제가 찐 멘토링 안 한 지가 좀 됐죠. 이렇게 댓글에서 이건 정말 답변 드려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찐 멘토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도할 때 부동산 가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그 포인트 딱 한 가지예요.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거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영상 들어보세요. 제 영상은 마지막에 한 10분 내에 되는 영상의 마무리 정리까지 해드리는 거 아시죠? 끝까지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메모하지 않아도 그냥 정리해드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내 집 할 때 보통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네이버 부동산 열어보기. 맞아요. 그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 열어봤더니 몇 동은 얼마에 나오고 몇 동 몇 층은 얼마에 나오고 1층은 얼마에 나오고 우리 집은 제일 좋으니까 제일 좋은 가격? 이렇게 하시면 집 못 팔아요. 그래서 적정 가격을 알고 싶죠. 얼마에 내놔야 정말 거래가 될까? 나는 초보라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실 분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 저 백구동 사는데 저희 집 12층이거든요. 로얄층이에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에 내놔야 거래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그럼 집을 팔 건데 소장님한테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해? 그 소장님이 거래가 되는 가격을 잘 아실 텐데 그게 아니고 왜 내 집 가격의 결정권을 소장님께 넘겨주란 말이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집 가격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면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나 초보인데?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소장님께 가서 가격을 물어보고 얼마에 팔면 되는지 물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집 잘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요거 책에서 배운 거 아니고 제가 20여 년 가까이 투자하면서 제가 고생하면서 아니면 제가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또 우리 후배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이 직접 경험한 거에서 압축해서 뽑아왔습니다. 우리 집 잘 팔고 싶으면 꼭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매수자로 전화해보기. 아니, 지금 집 판다고 했는데? 진화이스가 지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집을 판다고 매수가 아니라 매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맞아요. 집을 내가 팔 때도 집을 사는 사람이 어떤 가격에 살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내가 그 가격에 집을 팔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부동산에서 결정되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매수자 입장에서 부동산에 가지 마시고 집 팔아야 되잖아. 얼굴 팔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화해 보세요. 소장님, 제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 빵빵 아파트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어요? 네이버 보니까 한 6억 정도만 살 수 있던데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럼 소장님이 얘기를 해주시겠죠. 아우, 그 최근 실거래가 6억 그거는 조금 사정이 있었던 물건이고 지금은 6억 한 5천 정도는 줘야지 제대로 된 물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매수자에게 브리핑한 가격보다 나중엔 조금 더 깎아서 거래를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장님은 항상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내 편 만들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냥 소장님은 거래가 되는 편입니다. 거래가 되게 계약서를 쓰게 그러려면 가격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그 입장이신 거를 이해하고 이 상황을 잘 역지사지로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었을 때, 아, 요 정도 가격으로 브리핑 하시는구나. 요렇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포인트. 네이버에 최저가 나와 있는 매물을 요참에 소장님께 확인하는 거예요. 소장님, 네이버에 5억 9천에도 나와 있던데요? 그럼 그건 뭐예요?
아우 그 물건은 전세 낀 물건. 그래서 무지 싸지. 그치만 입주를 못 하는 걸 그게 1년 6 개월 뒤에 입주해요. 아직 한참 멀었는데 전세 맞추자마자 저걸 매물로 내놔 가지고 그 가격인 거지 그 가격에도 안 팔릴걸. 누가 그거 집값 다 치르고 입주도 못 하는 걸 사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듣거나 혹은 "어 5억 9천? 아 그거 물건 팔렸는데 안 내렸어요? 아우 내가 바빠서 깜빡했네. 그 물건은 없어요." 이렇게 사실은 거래가 됐는데도 깜빡 잊고 안 내리기도 하고 깜빡 잊은 것처럼 하고 안 내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최저가 매물 때문에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다른 물건이라도 브리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저가 매물의 실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자에게는 6억이 최근 실거래가인데 고게 사정 있는 물건이어서 실제로는 6억 5천이나 뭐 7천 요 정도는 돼야 좋은 물건 거래가 된다. 저층도 최소한 6억 3, 4천을 줘야 된다. 요렇게 브리핑을 하시네요. 그러면 매도자로서도 전화를 해 보는 거죠. 우리 후배도 사실 매수로 전화했을 땐 그렇게 브리핑을 하더니 다른 부동산에 매도로 전화를 했더니 "아유 요즘 거래가 안 돼서 6 억이 거기 찍혀 있기는 해도 고 정도 가격까지 받기는 좀 어렵고 물건도 고거보단 층이 쪼끔 낮네. 그러니까 한 5억 8천 7천 요 정도 돼야지 거래되지 않을까. 5억 6천 정도면 아마 바로 거래될 것 같고." 요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우리 후배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냐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은 매도할 때 매수로 가격 알아보지 않거든요. 요렇게 알아보고 '아 얼마 정도에 내놓으면 되겠구나.' 네이버에 나와 있는 시세하고 비교해 가면서 정리해서 매물 내놓고 제가 준 다른 꿀팁까지 적용해서 집을 잘 팔았거든요. 그럼 나머지 꿀팁까지도 여러분에게 전해 줘야겠죠? 우리 집 잘 팔고 싶으면 꼭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 부동산 50 군데 내놓기. 이거 50 군데라고 얘기하니까 걱정들이 너무 많으세요. 50 군데 내놓으면 광고 50개 올라와서 "이 물건 문제 있는 물건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50 군데 내놓는 가장 큰 이유는 소장님들이 자기 물건이 되게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물건 공동중개 안 하고 내 물건일 때 손님이 오셔서 거래하면 부동산 수수료를 2배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물건을 더 열심히 브리핑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 물건을 사줄 손님이 어디서 올지 몰라요. 사실 저도 최근에 매도한 것도 결국은 단지 내가 아니라 동도 전혀 다른 곳에서 오셨거든요. 요렇게 내 손님이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내놓으면 좋아요. 숫자 50보다 중요한 게 어디 내놓느냐는 거거든요. 첫째, 단지 내 부동산 내놔야겠죠. 당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아파트 단지 길 건너에 있는 그 상가들이 있죠. 단지 내 상가가 아닌 곳에 있는 부동산. 손님이 잘 안 가던데. 보통은 아파트 단지 상가 상가 주차장에 주차하고 쪼르륵 단지 내 상가로 부동산 가던데 네 맞아요. 손님들이 보통 거기 많이 가죠. 그래서 물건을 거기에 많이 내놓고 거기엔 물건이 많아요. 내 경쟁 상가도 많아요. 그렇지만 길 건너 로드샵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물건도 적게 나오고 손님도 적게 오지만 그래서 내가 거기에 물건을 내놓으면 경쟁 상대가 적어서 내 물건을 더 소중하게 다뤄줄 수 있어요. 더 많이 광고도 올리고 브리핑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기회를 마다하세요? 돈도 안 드는데 거기도 내놓으시고요. 그리고 내 집보다 한 1-2억 비싼 곳까지 수도권인 경우 전철로 뭐 한도 정거장 더 서울 쪽으로 아니면 강남 쪽으로 가까운 곳에 내놓는다거나 같은 동일대라도 지하철역에 더 가까워서 우리 단지보다 한 1억 정도 더 비싼 곳 거기까지 내놓으세요. 아니 비싼 곳에 내놓으면 '우리 거 쳐다나 보겠어?'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 단지에 역세권 5분 거리에 집을 보러 왔어. 근데 돈이 한 8-9천 부족해. 이 정도까지 깎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소장님한테 내 물건이 있다? 바로 브리핑하죠. "아유 보니까 애기들도 어리고 아직도 젊은데 여기 5분 초역세권 말고 저기 12분 사실 쪼끔 빠른 거리면 10 분이면 와. 거기에 사실 1억 5천 이나 싸. 그 물건 내가 갖고 있는데 살림도 얼마나 깔끔하게 했는지 주인이 거주해서 집도 깨끗해. 그 집 한번 볼 쳐?" 이렇게 브리핑하는 소장님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 물건 꼭 내놓으셔야 돼요. 요렇게 하다 보면 뭐 30 몇 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 내놓은 소장님 연락처 전화번호를 싹 수집해서 엑셀로 정리한 다음에
단체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물건 정보 꼼꼼하게 기입하셔서 주인이 거주하는지, 일부 인테리어 됐는지, 장점 많이 부각해서 남향인지 동남향인지, 층이랑 동이랑 주소 정확하게 적는 건 물론이고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메시지 정해서 보내시면 반드시 답변하는 소장님들이 있어요. 50군데 보낸다고 해서 그 50군데 소장님이 다 답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매물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하고 명함까지 바로 보내주시는 그런 소장님들. 그런 분들하고 소통하면 돼요. 그런 분들을 사실 찾기 위해서라도 50군데 내놓는 겁니다. 우리 집 잘 팔고 싶으면 꼭 이렇게 하세요. 세 번째, 짐 버리기. 짐 정리, 청소가 아니에요. 짐 버리기예요. 저도 제가 투자한 재개발 재건축 곧 입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 가려고 요즘 저도 짐 버리기 하고 있어요. 사실 짐 정리해놨다가 이사센터 오면 실어달라고 해서 바로 버리면 편할 텐데 특히 책 같은 거 직접 버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지인에게 또 후배에게 물려주려고 해도 연락해야 되지, 약속 잡아야 되지. 힘들죠. 근데 이것만 잘하면 몇백에서 몇천이 굳는데 그걸 안 하실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 짐 그냥 힘들게 버리지 말고 창고에다가 딱 넣고 창고문 딱 닫으면 안 됩니다. 창고도 보여줘야죠. 우리 아파트, 내 집 창고가 얼마나 넓은지, 선반마다 얼마나 많은 짐을 넣을 수 있는지. 근데 그 창고가 꽉 차 있어서 깊이도 안 보여, 높이도 안 보여. 그럼 정말 좋은 메리트 있다는 걸 제대로 브리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전체를 가지고 브리핑하는 거잖아요. 모델하우스 비슷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침대도 주문 제작해서 더블보다 더 작게, 싱글보다 더 작게, 그리고 책상도 위에까지 높은 책상 없는 거 아세요? 그냥 조그만한 책상에 의자도 가뿐한 거 놓고. 왜 그렇게 해요? 방 넓어 보이게, 공간 넓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게. 짐이 없어야 집이 넓어 보여요. 같은 평수여도. 그래서 여러분 이참에 집 팔고 싶으시면 짐 정리해서 책들 몇 년간 안 봤어. 한 최근 10년간 안 봤어. 그러면 정리해서 버리거나 아니면 필요한 후배들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중고생이야. 그럼 초등 때 보던 책들 싹 정리해서 동생네 집으로 보내거나 후배 집에 보내세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책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버리세요. 그래서 거실 넓게, 책장도 헐렁헐렁하게 여유 있게 만들어서 우리 집 커 보이게 세팅해 보세요. 우리 집 잘 팔고 싶으면 꼭 이렇게 하세요. 네 번째, 적은 돈으로 셀프 인테리어 하기. 아니, 집 팔 건데 무슨 인테리어야. 아니, 지금 이거 지겨워서 이사 가는 건데. 근데 여러분, 집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깎일 때 200, 300 이렇게 깎이는 게 아니라 500, 1000, 2000 이렇게 깎여요. 한 5억, 6억짜리 집이라면요. 근데 우리 집이 좀 눈에 쏙 들어와.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1000단위까지 가지 않고 기본 깎는 거 이사비 정도 2, 300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큰 돈 들이지 않고 셀프 인테리어 하는 거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집은 누가 사요? 집은 남편보다 아내가 결정해요. 아내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곳은 거실도 아니고 사실 안방도 아니에요. 부엌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지만 사실 부엌이 지저분하면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엌에 조금만 공을 들이면 돼요. 특히 부엌 주방 가구, 싱크대라고 하죠. 요게 조금 옛날에서 막 체리색이거나 짙은 브라운색 요런 거면은 요거 진짜 시트 작업하셔야 됩니다. 화이트 톤으로 무광으로 시트 사셔서 주말에 날 잡고 남편하고 함께 손잡이 이렇게 다 나사 풀어서 따내시고 시트 깨끗하게 바르시고, 시트 바르고 보니까 손잡이가 너무 오래됐어. 그럼 손잡이만 사실 구입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갑자기 1000만 원대 싱크대 리모델링 한 격으로 바로 격상됩니다. 요렇게 부엌 싱크대 새 옷 입혔으면 한 식탁등 정도만 바꿔주시면, 요거는 깨끗이 닦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바꿔주세요. 요새 등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내려서 예쁜 것도 한 4, 5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10만 원대까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것만 바꿔주셔도 내가 아직 살고 있는 동안에도 분위기가 벌써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트 작업 하실 때 거실까지도 왜 체리색으로 아트월 돼 있는 곳 있죠. 근데 너무 칙칙하다. 거기까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커버만 바꿔도 새집같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변기 커버, 콘센트 커버, 스위치 커버. 집이 오래되잖아요. 특히 이 스위치 커버에 손등도 묻지만 점점 색깔이 누렇게 변하거든요. 정말 보기 싫어요. 그래서 요거 돈도 얼마 안 돼요. 스위치 커버는 한 개당 2,000원에서 2,500원이면 사니까 10개 정도 바꿔도 25,000원. 그리고 콘센트 커버 같은 경우 10개 세트에 한 17,000원이면 사던데요. 요거 정도 바꾸고 변기 커버도 한 13,000원? 요렇게만 다 바꿔도 한 5만 원이 채 안 되나? 요 정도면은 전체를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요것만 바꿔줘도 집안 분위기가 산뜻해집니다. 큰돈 들어가는 욕실 인테리어 같은 거는 못할지언정 요 정도만 바꿔주시고 은은한 향기 나는 디퓨저 정도만 곳곳에 세팅해 놓으면 그냥 정신없이 손님 오기 전에 1시간만 있다 오세요 하고 후다닥닥 집 치우고 막 장롱에다 밀어넣고 창고에 밀어넣었던 집과는 확실한 경쟁력이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현관 앞에 슬리퍼 3켤레 정도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내가 집을 비웠을 때조차도 집을 보기가 편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집 얼마에 내놓으면 돼요? 내 집 가격의 주도권을 소장님께 넘겨주시면 안 돼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집값을 확실하게 정하고 매도하는 것까지 이끌어 가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잘 팔려면 꼭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매수자로 전화해보기. 그래서 매수자에게 브리핑하는 가격, 매도자에게 브리핑하는 가격 들어보시고 가격 절충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동산 50군데 내놓기. 이 숫자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내놓느냐는 거죠. 단지 내, 또 길 건너 로드샵, 우리 아파트보다 한 1, 2억 정도 비싼 곳까지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짐 버리기. 이사 준비 미리미리 하세요. 집 팔린 다음에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불필요한 짐을 버려서 집이 넓고 환하고 깨끗해 보이게 세팅해 주세요. 네 번째, 저렴하게 셀프 인테리어 하기. 가장 큰 변화는 싱크대 문짝, 시트지로 작업하기, 식탁 등 5만 원 선에서 산뜻한 것으로 바꾸기, 변기 커버, 콘센트 커버, 스위치 커버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싹 바꿔서 새진 느낌 내기, 디퓨저 곳곳에 배치하기. 내 집의 가치를 좀 격상시키면 이 정도 노력 가지고 몇 천 정도, 작게는 몇백까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받으면서 계약자리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는 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사는 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말이 있죠. 그렇지만 노력하기에 따라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격도 조정하면서 좋은 가격에 내 집 팔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내 집 잘 팔고 좋은 곳으로 상급지로 한번 이사가 볼까요? 그 모든 과정, 이론이 아닌, 책에서 배운 게 아닌 20여 년간 투자하면서 저도 속상해서 울면서 그렇게 배운 경험, 지식, 후배들에게 알려줘서 검증받았던 그런 지식들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번처럼 좀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제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그래요. 우리가 살 때도 도움이 되지만 잘 팔아서 그 자본금을 가지고 더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본금이 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고 파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익혀가면 여러분도 곧 진화이스처럼 그렇게 매수 매도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꾸준히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미라클